여러분,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 평생 이렇게 뻔뻔하고 악독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을 돈으로 사려던 악마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계모잖아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계모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10달 뱃속에 품는 게 엄마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자식 위해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게 엄마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지켜낸 한 여자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먼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23 꽃다운 나이에 첫 결혼을 했을 때로 말이죠.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여자였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시집 식구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도 남편만 날 사랑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야, 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우리 아들 30인데. 빨리 손주 봐야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매일. 애는? 배는 언제 나와? 병원은 갔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선천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고. 남편한테 그 사실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혼해야겠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애도 못 낳는 여자랑 뭐하러 살아? 차갑더군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단 3초 만에 이혼을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더 지독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뭐하러? 우리 집에 있어? 당장 짐 싸.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날 밤, 저는 한 손에 작은 가방만 들고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친정도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매일 저를 때렸고 남의 집 쪽팔리게 쫓겨온 년 이라며 집 안에서 쥐 죽은 듯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냥 숨만 쉬는 시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양말이며 속옷을 팔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 강민호 씨는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보다 5살 위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아내가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겨우 2살이었대요. 민호 씨는 제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애를 못 낳는다는 걸 알고도 상관없다고, 자기한테는 이미 아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같이 살아요. 나한테는 준호가 있고 당신한테는 이제 나하고 준호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 되어요. 그렇게 저는 30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살짜리 준호의 엄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제가 아이 손을 잡으려 하자 준호는 제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아줌마가 누군데 내 손을 잡아? 나 엄마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계란말이도 예쁘게 돌돌 말고 소시지도 문어 모양으로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준호가 도시락을 그대로 들고 왔더군요. 준호야, 왜 안 먹었어? 맛없었어? 당신이 싼 밥 먹기 싫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니까.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그 도시락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먹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제가 해주는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안타까워하며 아이를 타이르기도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하시길 준호가 학교에서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3학년 선배들 돈을 훔쳐서 큰 문제가 됐으니 학부모가 당장 학교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준호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민호 씨는 일터에서 연락이 안 됐고 저 혼자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선생님 몇 분과 다른 학부모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강준호 걔가 분명히 돈 가져간 거 맞다니까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이 진정은 무슨 3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당장 경찰 부르세요. 그때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새끼가 저렇게 떨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무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 무슨 일입니까? 아, 학부모님 오셨습니까? 강준호 학생이. 잠깐만요. 우리 준호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당신네 애가 우리 아들 돈 훔쳤어요. 3만 원. 증거 있습니까? 이 증거. 우리 애들이 다 봤다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그때 저는 준호 눈을 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다고, 자기는 안 했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터져버렸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우리 준호 가방 검사하셨습니까? 옷주머니 뒤져보셨습니까? 사물함은요? 아직은. 그럼 지금 당장 하세요. 당장!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준호한테 어떻게 사과할 건데요? 뭐야 지금? 당신 애가 잘못해놓고. 내 애가 잘못했다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너네 애들이 우리 준호 지목했다고 무조건 범인 취급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당황하시며 준호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사물함도 뒤졌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그 선배들 가방도 뒤져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범인이 우리 준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우리 애를 의심하는 거야? 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 준호 의심한 것처럼 결국 선생님이 그 선배들 가방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한 아이 필통 안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이 돈을 잃어버린 척하면서 준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였습니다. 준호가 가난한 집 아이라 엄마도 없고 약한 애라고 생각해서 괴롭히려고 했던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교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요. 아, 잘못 알았다고요? 당신들이 우리 준호한테 도둑놈 취급하고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해놓고 잘못 알았다고 끝입니까? 저는 그 학부모들 앞에서 똑똑히 말해줬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다시 한 번이라도 우리 준호 괴롭히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준호가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을 나와 학교 뒷문까지 걸어가는데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그때 제가 들은 그 말, 엄마라는 그 한마디가 제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 달콤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꽉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엄마다. 내가 너 진짜 엄마야. 그날부터 준호는 절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싸준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공부도 잘했고 착했고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민호 씨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철근이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제 손을 꽉 잡고 울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 키워줄게. 꼭 대학 보내줄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채소 다듬는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공부하는 걸 보면 힘이 났습니다. 준호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교 2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요.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준호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5세 나이에 멋진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요. 엄마, 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요. 이번 주말에 엄마 뵙고 싶대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호도 장가를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주말 준호가 데려온 여자는 유진아라는 이름의 30살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쁘고 상냥하고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병원 이사장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진아라고 해요. 그래요. 어서 와요.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요. 받아주세요. 진아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비싼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반지하였고 가구도 낡았습니다. 준호가 돈을 벌긴 했지만 병원비도 갚아야 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제 집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제가 사는 곳은 너무 넓어서 쓸쓸한데 여긴 따뜻한 느낌이 나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좋은 애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진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나중에 제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화장실 간 사이 진아가 집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고요. 어머, 진짜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 집 창고보다 작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죠. 몇 달 후 준호가 프러포즈를 했고 진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약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유진아 어머니 박은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제가 약혼 관련해서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순진하게도 좋은 뜻으로 만나자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시장에서 산 옷이지만 그래도 제일 깨끗한 걸로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진아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아 아버지 유재현 씨도 함께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상 차림에 20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재현입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차갑고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은 후 박은숙 씨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준호 씨, 정말 훌륭한 청년이더라고요.
외과 전문의의 서울대 출신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부인,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계모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진아는 외동딸이고 우리 집안의 전부예요. 그런 딸을 어떻게 계모 밑에서 자란 남자한테 시집 보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게다가 준호 씨 친어머니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남편과 어린 아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여자 아닙니까? 그런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우리 딸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키웠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애인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는 거. 계모가 아무리 잘 키워도 결국 친엄마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호 결혼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제안이 있습니다. 유재현 씨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밀었습니다. 여기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준호 씨와 연을 끊어주세요. 그럼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한 제안입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준호 씨는 이제 성공했고 앞으로 더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시장에서 좌판 팔던 계모가 있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호 씨를 우리 병원 이사로 앉히고 집도 강남의 대형 아파트를 사주고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대신 어머님만 조용히 물러나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아들을 돈으로 사려는 겁니까? 나를 돈으로 떼어놓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님, 생각을 좀 하세요. 5억이면 어머님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내 아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아들도 아니면서 무슨 아들입니까?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남남이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아이 대학 보내려고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자랑입니까? 가난하게 키웠다는 게 자랑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진아가 결혼하면 준호 씨 친구들이나 동료들 만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로 나타나면 우리 딸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하다고요? 제가 창피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애도 못 낳는다고 쫓겨났던 첫 결혼, 시장 좌판에서 양말 팔던 날들, 준호 도시락 싸며 울던 새벽들, 민호 씨 장례식장에서 준호 손잡고 울던 날, 제 인생 전부가 창피하다는 겁니까? 어머님, 이게 어머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준호 씨가 성공하면 어머님은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짐이라고요? 현실을 보세요. 교양도 없고 학벌도 없고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민망한 분 아닙니까? 그때 진아가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진아 씨, 준호 오빠가 정말 좋긴 한데 오빠 어머니가 이렇게 낮은 신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하죠? 낮은 신분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아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아 씨, 당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린 거죠. 준호 오빠랑 헤어지기 싫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반지하에 곰팡이 냄새나는 그 집 진짜 역겨웠어요. 진아야, 말을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엄마.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어머님, 제발 돈 받으시고 물러나 주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유재현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요? 어머님이 과거에 이혼 경력이 있으시더군요. 불임으로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그런 과거를 가진 분이 우리 딸 시어머니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요. 저 이것도 가져왔어요. 진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한테... 지난주에 어머님 댁에 갔을 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진아가 제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돈, 준호 오빠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준호가 제 생활비로...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시면서 준호 오빠한테 더 달라고 조르시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준호한테 절대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매달 보내는 돈도 대부분 저축했다가 나중에 준호 결혼 자금으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준호 씨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인데 어머님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더군요. 그건 준호가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강요하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산 뜯어먹으려고? 이건 완전히 모함이었습니다. 준호가 병원 취직하고 받은 첫 월급으로 제 이름을 등기에 올려준 겁니다. 제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집은 엄마 거라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비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어머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거. 만약 어머님이 계속 버티시면 이 모든 증거를 준호 오빠한테 보여줄 겁니다. 증거라고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준호 씨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면? 그리고 우리는 준호 씨한테 말할 겁니다.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뭐라고요? 준호 씨 친어머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았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더군요. 아들을 버린 걸. 만약 준호 씨가 진짜 엄마를 만나면 어머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계모는 그냥 거쳐간 사람일 뿐이니까. 저는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우리는 준호 씨한테 모든 걸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할 거예요. 그럼 준호 오빠는 저랑 빨리 결혼하려고 할 거고 어머님 같은 건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악마였습니다. 저 여자는 악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뭘 어쩔 건데요? 당신 같은 게 준호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진실. 하하. 우리가 만든 증거들이 진실이 될 겁니다. 돈의 힘을 모르시나 봐요. 저는 그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준호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아 부모님이 엄마 만났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야, 그게 진아가 그러는데 엄마가 돈을 요구했다고 5억을 달라고 했다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내 통장을 몰래 조사했다고? 이 악마들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엄마를 믿어. 근데 엄마, 진짜 그 사람들 만나서 돈 얘기 나온 거 맞죠? 그건 그 사람들이 먼저. 엄마, 왜 그러세요? 내가 엄마한테 뭐가 모자라서 왜 돈을 요구하세요? 아니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준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아와 그 부모들이 완벽한 각본을 짠 거였습니다. 엄마, 진아 부모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내 친엄마 찾는 걸 방해했다고
내가 친엄마 만나면 엄마한테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니까. 준호야, 엄마가 언제?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나한테 뭘 원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원한다고요? 저는 단지 내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전화를 끊고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집에 와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시엄마를 만났어요. 뭐라고? 진아 아버지가 찾아주셨어요. 시엄마가 저를 찾고 있었대요. 그동안 너무 후회하면서.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수라는 준호 대학 동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유진아에 대해서요. 그 여자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민수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진아가 준호를 만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진아 아버지 병원의 이사였고 유부남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호텔에서 봤습니다. 진아 씨가 그 남자랑 아주 친밀하게 있는 거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요. 진아 씨 아버지 병원이 지금 큰 문제가 있답니다. 의료사고를 은폐했다가 곧 드러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였구나. 진아가 준호한테 집착한 이유가 준호는 젊고 능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진아 아버지 병원이 망하면 준호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서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민수한테 부탁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달라고. 민수는 며칠 동안 진아를 미행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진아가 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둘이 키스하는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들고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와 진아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하객이 200명도 넘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지만 구석 자리였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무대 위에서 준호와 진아가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진아 부모님께는 정중하게 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강준호의 친구 이민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경찰관이십니다. 유재현 씨 맞으십니까? 의료사고, 은폐 및 허위 진료비 청구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유재현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 간호사가 내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수가 큰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진아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게 뭐야? 신부가 바람을 폈네. 아니에요. 저건 오해예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강준호의 어머니, 박순자입니다. 계모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호가 7살 때부터 20년 넘게 키웠습니다. 친엄마가 버리고 간 그 아이를 제 목숨처럼 키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 여자들이 절 협박했습니다. 5억을 주니까 준호랑 연을 끊으라고. 저를 돈에 눈먼 계모로 몰아세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사람들이 준호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병원이 망하니까 준호를 사위로 만들어서 떠받들려고 한 거예요. 근거도 없는 소리를. 근거 있습니다. 제가 이 병원 재무제표를 입수했습니다. 부채가 50억이 넘습니다.
그때 준호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준호는 진아를 쳐다봤습니다. 진아, 이게 사실이야? 아, 오빠. 저는? 저 사진 속 남자가 누구야? 아, 그건 그냥 회사 선배예요. 오해야.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이 여자가 너한테 한 짓을 내가 알아야 해. 닥쳐요. 계모 주제.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계모 주제? 계모는 사람도 아니야? 준호가 천천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내 진짜 엄마야. 이분이 날 키운 유일한 어머니시고 나한테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엄마야. 준호가 진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말해봐. 준호 씨, 오해예요. 우리는 오해? 5억을 주겠다며? 내 엄마를 협박한 게 오해야? 그건 당신 장래를 위해서. 또 장래? 내 장래에 우리 엄마가 없으면 그게 무슨 장래야? 준호가 약혼 반지를 빼서 진아 얼굴에 던졌습니다. 또 약혼 파기한다. 당장 썩 꺼져. 아, 오빠. 안 돼. 나 정말 오빠 사랑해. 또 사랑? 다른 남자랑 자면서 무슨 사랑이야? 그때 진아가 제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진아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 내 아들 망치려고 했지? 아야, 나요. 저는 진아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진아가 쓰고 있던 화려한 헤어피스를 확 잡아당겨 벗겼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속은 썩은 년! 이 여자가 지금 박은숙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하객 중 한 명이 말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또 다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유진아 씨가 강준호 박사님 어머니를 모욕하며 한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진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반지하에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집. 진짜 역겨웠어요. 그 계모 할망구도 제발 돈 받고 꺼졌으면 좋겠어요. 홀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진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의사 부인이 될 뻔했네. 인간성이 쓰레기잖아. 진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은숙이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유재현은 이미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일어나. 엄마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그때 준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야.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우리 아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저는 준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는 내가 진실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고 어떤 분은 진짜 엄마는 낳은 엄마가 아니라 키운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홀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봤습니다. 나야. 내 친엄마. 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준호의 친엄마가 나타난 겁니다. 유진아 부모가 찾았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버려서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한테 돌아와 줄래?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당신을 모릅니다. 준호야. 엄마야. 진짜 엄마라고. 진짜 엄마는 여기 계십니다.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진짜 엄마는 절 7살 때부터 28년 동안 키워주신 이분입니다. 당신은 저를 낳기만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도 후회하고 있어. 그때는 내가 어렸어. 후회요? 30년 만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 받을 때는요? 제가 친구들 엄마 보면서 부러워할 때는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이분이 절 안아주셨어요.
이분이 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이분이 밤새 간호해주셨어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제 진짜 엄마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계모라 해도 제 마음속에서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엄마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친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울면서 홀을 떠났습니다. 진아와 박은숙도 창피를 못 이겨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유재현 씨는 의료사고, 은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고 진아네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진아는 결국 그 유부남한테도 버림받고 지금은 어디선가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혜는 제 집에 처음 왔을 때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요. 아, 그래요? 우리 준호가? 네,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지혜는 진짜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잣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따뜻했고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엄마처럼 대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5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머님, 저 잘할게요. 어머님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그래.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올해 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남자아이였습니다. 준호와 지혜가 아이 이름을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준호 아버지, 제 남편 이름으로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 민호가, 우리 손주가, 저는 민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65입니다. 머리도 하얗게 샜고 주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준호는 지금 대학병원 교수가 됐습니다. 매달 제게 생활비를 보내주지만 저는 대부분 손주 민호 통장에 넣어둡니다. 준호와 지혜는 제가 있던 반지하를 나와서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저를 모셔갔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손주도 봐주시고요.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평생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또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공원에서 손주 민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합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물어봅니다. 손주 귀엽네요. 아들이 아들 낳았어요? 네. 제 아들이요. 아들이 뭐 하는데요?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 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계모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호를 만난 그날, 그 7살 꼬마가 제 손을 뿌리치던 그날도, 제가 쌌던 도시락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던 그날도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이 지금 이 행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유진아 같은 악마들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협박으로도 진짜 사랑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분, 친엄마가 아니라고 무시당하는 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사랑은 결국 이깁니다. 저처럼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65살, 강준호의 엄마입니다.
계모지만 진짜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입니다. 오늘도 저는 손주 민호를 안고 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어. 민호 잘 있었어요? 아, 그럼. 할머니 품에서 얌전히 있었지. 준호가 제 어깨에 턱을 기댑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지만 지금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디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해질 겁니다. 반드시요.